오늘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들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상 중 하나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외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이민을 떠난 곳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이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현상은 언제나 있기는 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아메리카 식민지로 떠난 이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규모의 인원이 제도적으로, 그것도 대륙을 이동하며 이주하는 현상은 제국주의 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한 가지 사례, 즉 인도 사람들의 남아프리카 이주에 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가 연결된 것은 많은 분들이 짐작할 수 있다시피 두 지역 모두 영국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근대의 이주와는 달리 19세기 말부터는 단순 노동자 말고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습니다. 1893년 남아프리카에 도착한 한 인도인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이 변호사는 인도로 돌아온 이후 가족으로부터 한 회사를 소개받았는데, 이 회사는 남아프리카에서 오랜 시간 질질 끌리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뢰를 받아들인 이 변호사는 남아프리카에 상륙했을 때의 첫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 항구에 나온 사람들을 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도인들이 현지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의 일행은 이런 현상에 이미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정장에 터번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다른 인도인들과는 다르게 흥미롭게 쳐다봤다. 이 변호사는 나중에 인도의 정치적, 정신적 지도자가 될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가 그러하듯 간디 또한 어릴 때부터 지도자가 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간디는 1869년 인도에서 태어나 영국의 식민지배가 주는 나름대로의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간디의 아버지는 영국의 식민지 관료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렸는데, 아들인 간디를 영국으로 보내 법 공부를 하게 한 것도 이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888년부터 런던에서 생활한 간디는 이 시기에 서구의 언어는 물론이고 춤, 의복, 식습관 등의 전반적인 문화를 깊이 체화했습니다. 즉 간디는 유학 시기까지만 해도 단순히 필요한 공부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식민지 관료인들이 식민지들 사이에서 하나의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식민지 모국의 교육과 문화를 잘 받아들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이 시기까지만 해도 자신이 식민지 모국의 교육을 이수하고 문화를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의 피부색을 떠나 자신 역시 영국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대할 것이라고 믿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마치고 인도로 돌아온 이후 이런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평등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인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관료의 오만함과 차별을 목격했고 곧 성공의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깨달은 간디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기회의 땅 남아프리카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도 곧바로 생활에서 만연한 인종차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당장 기차역에서 1등석을 구입하고 기차에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짐칸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영리했던 간디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차별보다 새로 도착한 땅에서 목격한 새로운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간디는 낯선 땅에서 다양한 인도인들을 지켜보면서 고향에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같은 인도인이라 하더라도 매우 이질적인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한쪽에서는 스스로 아랍인이라 칭하는 인도인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스스로를 힌두인과 페르시아인으로 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 말고 사회적으로도 인도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인덴처드 레이버, 즉 일종의 계약 노동력이라 부를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는 중세 잉글랜드 때부터 있었던 제도로서 계약 노동자는 보통 이민을 떠난 곳에서 7년의 기간 동안 최소한의 임금만 받으면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계약 노동자는 고용자로부터 의식주를 해결받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 스스로 회사를 차리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911년까지 15만 명이 넘는 인도인이 남아프리카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그러하듯이 새로운 이민자의 폭주는 사회적인 갈등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남아프리카에서는 절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도인의 이주 이전에도 노동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기존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로도 영국의 기업들이 하는 사업들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남아프리카 현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이들이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가 아니라 이전 방식 그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그 대신 새로 필요해진 노동력을 인도에서 충당했습니다. 이미 1861년 한 영국인 관료가 이러한 방법을 식민지 사회에서의 구조적 혁명이라고 부르며 그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인도인들이 계약 노동에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민지 관료들은 인도인들이 최악의 경우 기간이 끝난 후에도 남게 되더라도 이들이 여전히 노동자로 지내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많은 인도인들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며 시장에서 기존 현지인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1883년에는 계약이 끝난 4,548명의 인도인 가운데 단 한 명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모두가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주를 하고 7년이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경쟁자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이 스스로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계약 노동자뿐만 아니라 패신저 인디언스라 불리는, 즉 스스로 이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해결하고 도착 즉시 자유로운 몸으로 활동하는 이주민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주해온 인도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지만 동시에 기존에 정착해 있던 유럽 백인들의 사회적 선긋기도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백인들은 스스로를 흑인 그리고 유색인종과 구분하면서 자신들을 제외한 그룹에게는 사회적인 출세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가 되면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백인의 수가 전체 남아프리카 인구의 7%에 불과한 반면 인도인의 수는 전체의 9%가 되었을 정도로 인도 이민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인도인을 억압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그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젊은 변호사였던 간디가 점점 정치에 눈을 뜨게 된 것도 다양한 인종이 같은 공간에 살게 되면서 생기는 갈등과 차별을 지켜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 이민자들과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이들이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게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차별이 개인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뿌리 깊은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디조차 자신이 속한 구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1906년 남아프리카 나탈 지역에서 원주민인 줄루족의 봉기가 일어나자 간디는 영국 당국에 인도인으로 구성된 경찰 부대를 조직하고 이들로 하여금 봉기를 진압하게 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에게 인도인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그 대가로 영국으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얻어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큰 틀에서 이후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어지는 간디의 전략이었습니다. 어쨌든 간디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아프리카 원주민을 레이시 네이티브라는 별칭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간디가 이후 자서전에서 남아프리카 시절을 회고하며 스스로를 모든 인종주의적 차별에 저항한 선구자라고 칭한 것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간디는 같은 시기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뤄진 차별에 관해서도 침묵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간디는 1913년에는 나탈에서 인도인 노동자의 파업을 조직하며 차별을 행하는 영국을 상대로 투쟁하기도 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여한 대규모 파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기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국이 계약 노동자에게 새롭게 징수하기로 한 세금을 철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이후 간디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간디는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매우 큰 규모의 인원이 정치적 투쟁을 벌이게 되면 참여 인원의 규모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라도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이후 인도로 돌아간 간디가 영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진행할 때 사용한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국주의 시대 이후 벌어진 대규모의 이주와 그 속에서 활동한 간디의 사례는 우리에게 역사가 얼마나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고 그 현상으로 인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집단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며 그 갈등 속에서 여러 개인들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얻지만 그런 인식과 깨달음 역시 시대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이해 가능한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 그것이 특히 근대 이후의 세계사를 살펴보고 공부하는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